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실천 TV홈닥터 더나은클리닉. 살랑살랑 봄바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인데요. 이 먼지바람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어떤 이유죠? 선생님, 나와서 알려주세요. 이성원 선생님! 또 이렇게 시즌4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네. 오랜만에 또 MC로서 제 재량이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까? 아,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왔거든요. 이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황사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황사가 올 때 산업화된 지역을 거치면서 황사 속에 포함된 규소, 납, 카드뮴, 니켈, 크롬 등의 중금속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 물질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인위적인 발생 원인으로 나타나고 연료 연소나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 시설 등의 배출 물질이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즉 미세먼지는 탄소나 유기탄화수소, 질산염이나 황산염, 유해 금속 성분 등의 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호흡기에 깊숙한 곳까지 도달 가능하고 이제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우리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 네. 정말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거든요. 근데 이 황사와 미세먼지 가운데 어떤 게 조금 더 해로울까요? 네, 사실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 모두 이제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입자의 크기가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황사와 대부분의 먼지는 이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지만 미세먼지는 제가 아까 2.5, 특히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나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와서 폐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자 크기로만 보면 미세먼지가 조금 더 해로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황사에는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금속 때문에 황사도 미세먼지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미세먼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작길래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닐까요? 네. 우리 이제 머리카락 굉장히 가는데요. 네, 머리카락 크기가 대략 한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크기, 굵기가. 근데 이제 보통 미세먼지나 황사를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훨씬 작네요. 네, 그렇죠. 네. 머리카락 굵기 한 5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고 일반적인 먼지보다도 작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 폐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에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서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인체의 다른 기관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그리고 이제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군요. 네. 미세먼지나 황사 등이 이제 조금 더 위험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노출에 이제 위협적인 위험 질환군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세먼지와 황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질환을 가진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연령 측면에서는 영유아나 소아, 그리고 이제 노인이 위험 질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흡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저 폐질환을 가진 환자군과 폐암 환자군이 위험 질환군이고요.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군도 위험 질환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할 때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비만까지요? 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도 위험 질환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특정 질환을 일으키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 폐렴의 빈도를 높이며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고요. 폐암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노인에서는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한 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되면 모든 질병 발생률이 한 4%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심폐질환 발생률은 6%, 그다음에 폐암의 사망률도 8%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질환이 많은 그 피해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질환군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률을 이제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랑 이제 심혈관계 질환자, 어린아이나 노인 및 임산부는 황사가 심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외출을 하게 될 때는 신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 소매 옷을 입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권고가 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어 기저 폐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등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면 즉시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정답이겠죠? 네, 맞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돼서 일반적인 처치로는 증상의 차도가 없을 때 혹은 이제 위중해질 때 그때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폐질환과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이 있거나 흉통이 있을 때 병원 진료를 반드시 보아야 하고요. 의식이 좀 저하된 경우도 바로 병원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난치성 심한 피부 알러지 환자도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흉통이라 함은 숨 쉴 때 약간 고통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숨 쉴 때는 아니면 이제 그냥 있을 때도 이제 심혈관계 질환 환자는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그때도 지체 없이 바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천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황사가 심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 자체를 자제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긴 팔을 입는 이유는 피부에 닿는 것도 흡수가 될 수 있습니까? 흡수가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경우는 피부 자체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차단이 잘 되는 긴 소매 옷을 그래서 입으라고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미세먼지와 황사의 침투가 용이해지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금연을 하시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실내 운동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 추천이 되고요. 미세먼지가 높을 경우가 있어요. 황사도 좀 심하고 이제 그럴 경우는 가급적 실내 운동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실내에도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내 흡연이 있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황사와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이제 적당한 실내 환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고등어를 구우시는 분들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좀 고등어가 원인이 된다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고등어 혹시 즐겨 드시나요? 예, 저는 생선구이, 특히 고등어 구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고등어까지 구워 드시면은 이게 미세먼지가 더 악화가 될 것 같은데 가급적으로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특별히 고등어 구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요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연기가 대부분 다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씩 섞여 있으니까 고등어 구이뿐만 아니고 요리 작업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제 미세먼지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하루 종일 요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되게 또 요리를 하실 때는 이제 하루 종일 하시는 건 아니고 집안에서 하실 때는 이제 때에 따라 이제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부엌 내 후드를 통해 환기를 하시거나 창문을 열어 이제 환기를 하신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요리할 때 정말 환기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또 먼지 많은 날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꼭 KF94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 마스크에 표시된 그 등급을 보시면 KF80, 뭐 KF94 이런데요. 이 KF80 등급은 이제 평균적으로 그 초미세먼지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라 그러셨는데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를 한 80% 이상 막는다는 뜻이고 KF94는 0.4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니까 뭐 90% 이상이면 거의 다 막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F94 등급의 마스크는 황사,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요즘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높은 확률로 막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마스크입니다. 다만 등급이 높으면 숨을 들여 마실 때 저항력이 증가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날씨가 더운 날에는 호흡 불편감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경우는 이제 KF80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기가 이제 좀 낮아졌고요.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성인 경우도 이제 KF94가 너무 불편하시면 KF80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요. KF는 어떤 뜻일까요? 예, KF는 이제 식약처가 인증한 공인 필터, 코리아 필터의 약자입니다. 코리아 필터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KF를 쓰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오. 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숫자가 클수록 이제 미세 입자 차단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봄철 미세먼지 위험도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잦은 황사와 요즘 높은 미세먼지로 건강이 위협이 되고 있는 이제 봄철입니다.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병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마스크 착용을 생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및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간의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어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 진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봄철 건강에 제일 좋은 건 수분 섭취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촉촉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선생님. 네. 여러분, 오늘도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